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중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단원 제15과 간지를 연도로 2차 시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두 번째,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태도를 형성한다입니다. 자, 한자를 사용하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 공통적인 요소를 익힌다라고 하면 서로 소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간지와 관련된 어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을사늑약입니다. 자, 을사늑약 하면 우리 1차 시에서 배운 바대로 앞에 있는 을사는 간지죠. 다시 말하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1905년입니다. 1905년. 자, 그러면 을사년이고 늑약인데 약은 조약, 약속이죠. 그럼 늑자는 무슨 늑자냐? 굴레늑자입니다. 자, 굴레는 굴레를 씌운다는 건 뭐냐면 고삐를 잡아 맸다는 겁니다. 고삐를 맸다는 것은 자유로움을 제한한 거죠. 그래서 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을사년에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뜻입니다. 을사년에 강제로 맺어진 조약. 다시 말하면 1905년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외교권이 박탈되죠.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바로 1905년이 을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맺어진,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뜻이고요. 이때 을사년, 외교권을 뺏겼으냐 거의 나라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비참하고 어둡고 한 그런 침울한 분위기를 을사년에서 가져온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씨년스럽다라고 말하는데, 을씨년스럽다라는 용어는, 나신라사의 용어는 을사년스럽다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미의병인데요. 자, 정미의병입니다. 역시 정미는 연도겠죠. 정민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민년인데 정민년은 1907년입니다. 정민년의 의병이니까 의로운 병사죠. 의를 행하는 병사, 의로운 병사라는 뜻입니다. 자, 정민년은 1907년인데 일본이 이제 외교권을 넘어서 우리의 우리의 군사권까지 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대가 해체되면서 군인, 농민, 선비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전 국민이 일어나는 대대적인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민년에 일어난 의병,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간지가 또 어디에 활용됐는지 보겠습니다. 간지는 시간에 활용되었습니다. 시간에 활용되는데, 자, 땅을 12개로 나눈다 그랬죠? 12개 나눠서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를 12개로 나눠서 12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12니까 12개죠? 뭐부터? 자부터 시작해서 자축인 묘, 진사오, 미신유, 술해까지 이렇게 이 12개니까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죠? 24시간이니까 몇 시간씩? 12개로 나누니까 2시간씩 할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2시간 단위로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자시는 몇 시냐? 자시는 23시부터 1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했습니다. 그 자시 중에서 딱 정가운데, 바른 정가운데는 바로 뭐냐? 우리 지금도 자정이라고 말하죠. 자정이 바로 뭡니까? 밤 12시죠. 24시 밤 12시입니다. 그러면 2시간씩 나누면 4시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축이죠. 축시입니다. 축시는 몇 시부터 몇 시 되겠습니까? 1시부터 3시 됩니다. 2시간 단위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축인이죠. 인시는 3시부터 5시죠. 묘시는 5시부터 7시입니다. 여기 진시는 몇 시부터? 7시부터 9시가 바로 뭐가 됐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가 바로 요 진시입니다. 쭉 이렇게 나가면 되죠. 이렇게 나가면 5시가 바로 12시에서 1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딱 정중앙을 정오라고 하죠. 낮 12시를 우리는 정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오보다 뭐다? 이 오보다 앞에 있으니까 앞전자를 써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앞전자를 써서 오보다 앞에 있다 그래서 오전이라고 표현하고 12시부터 정오보다 5시보다 뒤에 있으니까 뒤우자를 써서 우리는 오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진이라고 해서 진시를 7시부터 9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7시부터 9시는 대체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몇 시까지 학교 갑니까? 8시 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직장도 9시부터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대충 7시부터 얘는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시를 사용해서 이 앞에다가 날일자를 이렇게 써서 저 진시를 표현해서 뭐라고 말한다? 일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일진은 어떨까? 오늘 하루 일과의 운세는 어떨까? 할 때 하루 일과의 운세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진이라고 한다. 오늘 하루의 나의 운세가 좋을까? 어떨까?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진 너무 안 좋은데? 하면 기분, 기세 이런 것이 기운 이런 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일진이라는 용어는 바로 뭐에서 왔다? 이 지지를 시간의 개념 사용하는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에서 온 것이 일진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뭐는 12지는 뭐하고도 동물과도 매치해서 우리 태어난 해의 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하면 자는 쥐를 나타내죠. 자, 자축인묘 할 때 자는 쥐를 나타냅니다. 축은 뭐를 나타냅니까? 소를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차시 학습 내용에 표를 참고해서 좀 익히시도록 하고 바로 이것과 관련된 몇 개의 성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지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성어를 보면 자, 첫 번째 원숭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뭐에 해당되어 있죠? 원숭이는 신이죠. 신. 그 다음에 소는 좀 전에 얘기했던 축입니다. 축. 그 다음에 뱀은 뭐죠? 뱀은 자축인묘 진사 할 때 사, 뱀사자입니다. 뱀사자. 뱀사자요. 그 다음에 닭이나 개 있는데 닭은 뭐죠? 닭. 신유술에 할 때 유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뭐죠? 개술입니다. 개술. 자, 이렇게 지지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들어간 성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 들어가는 거 보면 조삼모사죠. 물론 원숭이라는 그 글자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조삼모사는 뭡니까? 우리가 학습했듯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라고 사육사가 말하니까 막 화를 내다가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결국 개수가 7개 같은 걸 모르고 그래서 조삼모사는 뭐다?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원숭이와 원숭이 사육사에서 유래한 성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입니다. 소. 여기는 소가 이제 축이 소를 나타내는데 한자 소가 들어왔네요. 우이독경. 너무나 잘하는 거죠. 소귀에 경전을 읽는다죠. 경전은 경서를 말합니다. 사수삼경 이런 거, 성경, 불경 이런 거 다 경서죠. 소귀의 경서는 어떤 내용이냐? 좋은 내용이죠. 교육이 갑니다. 아주 훌륭한 말을 읽어줘도
그 소 귀에다 그런 말 읽어주면 소가 좋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는 우이독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뱀사자인데요. 자, 뱀사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로는 우리가 뭐냐? 이게 바로 실제 우리가 쓰는 뱀사자입니다. 물론 12지에서는 이걸 뱀사로 사용하지만 이건 뱀사자죠. 그럼 사족입니다. 사족. 뱀의 발이죠. 자, 뱀에는 발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사는 어디면 술 한잔 우리가 학습했죠. 술이 크게 한 잔 나왔을 때 종들이 놓고 서로 나눠 먹기 뭐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뱀을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기로 했죠. 한 사람이 다 그리고 보니까 남들 그리고 있길래 심심해서 다리를 그는데 그 사이에 옆 사람이 그리고 나서 술잔을 가져가면서 뱀의 다리가 어디 있느냐 해서 그 술 마시는 걸 빼앗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군더더기 짓을 해서 오히려 이를 그르쳤을 때 우리는 사족 군더더기라는 표현으로 사족이라고 쓴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개명구도입니다. 개자는 닭개자죠. 자, 지지에서는 유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구자입니다. 개구자는 개술로 표현하는데요. 개명구도하면 개명은 뭐냐면 닭 울음소리죠. 닭 울음소리고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명은 닭 울음소리 내는 거고 구도는 좀두둑입니다. 닭 울음소리나 좀두둑과 같은 것은 하찮은 것들이죠. 아주 뭐 뛰어난 재능이 아니죠. 이러한 하찮은 재주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개명구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과 관계 있는 간지로 오른 것은 그랬네. 간지로. 자, 뭐 간지로 오른 것은 간지만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해당되는 그 사항까지 뒤에다 표현했네요. 간지는 그 연도 뒤에 해당되는 사건을 표현하는 거죠. 자, 강압에 의한 조약이다.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이완용의 사인. 을신연스럽다. 아, 을신연스럽다가 을사년에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을사년. 자, 을사년에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 그래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 늑약입니다. 을사늑약. 강제 늑자죠. 을사년. 사는 아까 뱀사잖아요. 을사년에 맺어진 늑약.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미의병. 정미년의 의병. 임진왜란, 임진년에 외놈이 난리를 핀 것, 경술국치, 경술년에 나라의 수치, 나라를 빼앗긴 걸 말하죠. 병자호란,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간지를 표현하고 뒤에 사건을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을사년이 1905년인데 1905년 늑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간지로 을사늑약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15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쪽 천간과 지지. 천간 10개죠. 가불병정, 지지, 자축인묘 하는 거 12개를 이용해서 60과 표를 작성해 보세요. 이 표를 작성하면서 쭉 마치면 10과 12의 최소금에서 12개를 한번 해서 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 간지는 매일 사용하고 있죠. 과제 두 번입니다. 2번째입니다. 과제 2는 과제 두 번째요.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간지로 표현하고 몇 년에 태어난지 서기 연도를 표현하고 그 서기 연도를 간지로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112쪽을 참고해서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동물. 자, 사실 뭐를 간지를 쓰고 나면 간지에서 치에 해당되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뭐 뱀일지 원숭이일지. 그러면 그 동물과 관련된 한자성어나 한자성어가 없다면 어휘를 찾아서 한번 정리하면서 간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5과 간지를 연도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좀 읽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